한 대표가 지금 좀 여러 가지 민생 드라이브 뭐 정책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나서고 있는 게 너무 길어지는 의정 갈등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박단 전공의협회장과 비공개로 만났다고도 하고 또 여기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보려는 거 아니야라는 좀 분위기도 읽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과연 이 중재자로서의 한 대표에게 공간을 좀 충분히 마련을 해줄 거라고 보세요?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용산이 이 건에 대하여 어떤 룸을 주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당대표가 나서야 된다. 나서야 된다? 네. 저는 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었지만 이 문제 사후적인 문제고 부수적인 문제다. 이 문제에 있어서 당과 정의 조율과 갈등 이런 예상되는 갈등 이런 것들은 사후적이고 부수적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은 이 현안의 긴급성에 비추어서는 나서야 된다. 당대표, 여당 대표가 예, 그렇습니다.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. 이 현업에서도 의료계 현업에서도 사실 저를 통해서도 조금 많은 호소들이 있어 왔거든요. 조금은 지금 이와 같이 난항들 이런 것들을 한동훈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은 저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풀어줘야 된다. 이와 같은 갈등을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총선 때도 있었고 지금도. 예, 총선 때도 저에게 좀 여러 경로로 그런 제안이 있어 왔거든요. 네.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좀 믿을 수 있는 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. 지금 이 국면에서 저는 그런 일종의 기대가 여러 사람들에게 좀 공통될 거다. 그런 면에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좀 나서야 한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한동훈 대표가 나설 것 같고요. 이 의정 갈등이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좀 응급실 뺑뺑이랄까요. 김종인 전 위원장조차도 겪는 그런 것들을 예. 얼마나 많이 현장에서 겪고 있겠습니까? 협회장. 예, 전공의 협회장 이분이 나선 거에 대해서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또 일을 그르치려고 그런다. 뭐 이런 것도 봤었는데 조금은 그런 것들은 뭐 박단 대표가 나서는 거, 한동훈 대표가 나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도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여하튼 모든 시도를 좀 해봐야 될 때 아닌가. 그런 면에서 야 너 나서지 마.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나서야 돼. 내지는 좀 극단적으로는 얘네들이 또 혹시라도 나서서 해결해 버리면 좀 분명히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공을 다 그들이 가져가 버리면. 야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에 해결해 버리면 뭐 이거는 저는 조금 또 삐딱하게 보자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. 만약에 한동훈이 나서서 이걸 해결해 버리면 이건 또 그분들 입장에선 못 견딜 테니까 뭐 공평하게 당 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예. 대통령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다 걷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전 그래요. 이재명 대표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나서야죠. 나서야 된다. 예. 뭐 조국 씨라도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할 수 있으면 나서야 된다. 예. 조국이 나선다. 쟤 안 돼. 쟤는 저기 맨날 성적표도 위조. 성적표 아니죠. 표창장도 위조하고 하는데 걔가 무슨 진실성이 있어.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. 건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시간이 없다. 그렇죠.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때인데 무슨 빨간 침이냐 파란 침이냐 나눌 수 있는 때는 아니니까. 그렇습니다.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네요. 벌써. 네. 시간 참 빠른데 우선 회 계사님의 한 달 평가 먼저 듣고 싶습니다. 저는 조금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. 2달, 3달, 뭐 2달, 3달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30일이고 그간에 뭐 인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은 그 기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. 좀 굳이 또 어떤 뭐 점수 내지는 평가를 해보자면 무난하게 잘 출발하였다. 저는 이렇게 정정식 정책위 의장 관련해서 조금 벌써부터 조금 파열음이 나고 좀 갈등이 용산구 갈등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무난하게 그 정도면 잘 풀어나간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뭐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여하튼 무난하게 그 우리 연착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연출발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학점으로 따지면 B뿔 이상일까요? 일단 한 달 동안 저는 뭐 B뿔 뭐 한 달은 또 이제 그 기반을 닫고 워밍업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진짜 평가는 앞으로 또 계속 이뤄지겠네요. 그래야죠. 예. 네. 그 한동훈 대표의 성적표라면 성적표랄까요? 과목별로 좀 살펴보면요. 우선 당 리더십
또 친윤과의 관계, 뭐 당 장악력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기사 제목으로 많이 되어져 있던데 친윤과도 식사 정치, 뭐 윤상현 의원도 따로 만났고 네. 그리고 뭐 정점식 전 정치기후장과도 따로 만났고 이렇게 이름 친윤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분들과 많은 접촉 그리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바람직하다. 네. 예. 그럼 이제 뭐 말씀을 조금 네. 이어보면은 이제 저도 권성동 그 의원이 한동훈 지도부 강하게 싸우지 않아 실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보니까 나경원 의원 행사 관련해서 이제 발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예. 또 다른 자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아까 했던 말씀과 연관되는데요. 참 한동훈 대표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구나. 저도 국회 토론회 같은데 많이 참여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한 명이거든요. 뭐 심의사에서 뭐 적어도 제 기억에 한 50번, 100번 그 정도 뭐 가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. 사실은요,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 주최 의원실 당연히 국회 토론이니까 국회의원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의원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. 당 대표가 토론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 당연히 뭐 좋게 말할 수밖에 없죠.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? 네. 뭐 그 토론 주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.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경원 의원 행사에는 토론회에는 그렇죠. 참석하지 않았다. 네. 근데 참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기자분들 정치부 기자분들이 이거 기사를 썼을 텐데 이분들 당연히 알 텐데 특히나 저는 이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나와서 인사말 한 경우 정말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. 정말로. 네. 네.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의원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서면 인사말은 쓴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바람직한가? 이게 곧 하필 나경원 의원 주최 행사여서 이거 전당대회 때 앙금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죠. 그런 거죠. 보도가. 그런 거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기사들이 이제 가십거리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이걸 유튜브 채널을 좀 폄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기사화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보니까 저도 쭉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두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하나는 이 이승만 전 대통령 이제 뭐라고 하죠?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기념 사업 관련이었었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관련된 거였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. 하나는 이제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두 가지 모두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시각과는 약간 어긋난다.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. 한동훈 대표, 제가 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양심적인 사상적인 그런 걸 잘 모르지만, 다를 수도 있겠다. 한동훈 대표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,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 한동훈 지도부 강하게 싸우지 않아 실망, 이렇게 했을 때, 전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저건, 이 제목 기사만 네. 보고서, 이걸 강하게 싸우고 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별 개개인의 어떤 역량 탓 아닌가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대야 투쟁력, 네. 상대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투쟁력은 원래 딸리는 거 아니냐. 이걸 한동훈 대표가 들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한 달 지나서 곧바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거더라고요. 특히 이승만 네. 전 대통령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 광복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. 이런 거에 관해서 강하게 싸우지 않았다.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뚜렷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구체적인 뚜렷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에 있어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한미 상호 방위 협정 뭐 이른바 한미 동맹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농지 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.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토를 달기 힘들더라고요. 이런 정도의 관점이면 좋지 않나. 이걸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뭐 편들고 하는 건 좀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조금은 저는 권성동 의원의 이런 시각이
예, 조금 적절치 않다. 저는 네. 그렇게 봅니다. 예. 대통령과의 지난 한 달간의 관계는 뭐 수면 위로 크게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. 보셨어요?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. 아직도 뭐 지난 선거 때 비대위원 경험도 있고 해서 네. 사실은 조마조마하거든요. 그리고 어. 이 자리에서 이제 내일 오후에 나오실 진중권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한동훈 대표의 그 당대표 출마를 말렸다. 저도 맞아요. 말렸었거든요. 네. 그 말렸던 이유 중에 적어도 저는 주된 이유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참 임기를 3년 앞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었거든요. 예. 뭐 진중권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각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뭐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건이 불거졌을 때도 야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. 과거 같으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. 일방적인 또 한동훈 대표의 치우친 시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뭐랄까요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면 한동훈 대표가 그냥 삭혀버리는 네. 이러다가 총선을 망칠 수 있으니까 뭐 넘어가고 참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보이는데 않을 예. 것으로 보이는데 참 걱정된다 했는데 여하튼 좀 잘 지금 현재까지는 큰 갈등 국면 없이 네. 잘 이어가고 있다. 여기서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상당히 주저했는데 네. 조금은 둘 간에 당정 간에 어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. 제가 네. 또 필요하지 않나라기보다는 많은 눈에 보이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. 네. 다만 어쨌든 이 관계가 계속 갈등 없이 갈 수 있느냐라는 시각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네. 대로 갈등이 또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.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. 분명히 그리고 이제 뭐 한과 당과 정 양쪽에서 뭐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이걸 부추겨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을 그런 사람들 그런 노력들이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